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다 갔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머물다 갔을까요? 집은 단순한 생활의 공간임을 넘어 삶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스며든 벽과 마루, 집 주인의 취향 혹은 추억이 묻은 가구나 물건들은 그 집을 거쳐간 이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한 발짝 물러서서 집이 자리하고 있는 골목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켜켜이 쌓인 기억들이 곧 그 마을의 이야기고 그 안에서 이어져 온 삶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 너른 서해 바다와 함께 130여 년의 시간을 끌어안아온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군산입니다. 오래된 건축물들과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이 도시에서 우리는 어떤 삶과 마주하게 될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30여 년 전 이 도시를 탄생시킨 군산 내항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왔냐고요? 여기는 바로 군산입니다. 네, 이 선착장 때문에 번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되게 한적하고 사람의 말소리, 자동차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너무나 고요해서 행복합니다. 군산 오늘 한번 친해져 보려고요. 네. 군산은 예로부터 동북아 해상교통의 관문이자 해상무역의 요충지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내륙 곳곳을 연결하는 물길인 금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쌀과 각종 농산물, 수산물이 모여들고 또 퍼져나가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풍요로운 무역도시였지만 군산은 1899년 5월 1일 개항과 함께 역사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맙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근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연 군산항. 하지만 쌀을 비롯해 참 많은 걸 품고 있었던 한국 군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독특한 다리가 보이시나요? 약 100년 전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이 다리는 뜬다리 부두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리 위엔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우리나라 쌀들이 여기 다리를 지나 배에 실려 일본으로 수탈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식민지 수탈의 기지가 되어버렸던 군산. 지금의 군산엔 그 역사를 증언하는 건축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이니 본정통이니 해안통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옹이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 좌우에는 중매점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있다. 쌀 수탈을 감독하던 기관과 이를 기반으로 몸집을 부풀려 가던 은행들과 상업시설이 즐비했던 거리. 채만식의 소설에서 묘사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은 어지럽고 혼탁하기만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굴이라는 의미로 해만굴이라 이름 붙여진 이 터널은 당시 군산의 도심 번화가와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을 서로 연결해 물자 수탈을 더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탕류얼러 자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천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그 시절 군산에 모인 갖가지 물자는 탁한 바다를 통해 흩어졌습니다. 혼탁했던 역사는 광복의 물꼬를 만나면서 군산만의 풍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떠난 빈집에 새로운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역사가 흐르게 된 것이죠. 와우, 진짜 일본 가옥같이 생겼네. 과거 구 히로스 가옥이라 불리던 이 집은 말 그대로 히로스라는 일본인이 1925년에 지었다고 알려진 집입니다. 저택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 집을 지은 이의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짐작이 되는데요. 와, 근데 보존이 되게 잘 돼 있다. 진짜 일본 같아. 교토 같아. 와, 여기 지금 바닥 보면 보존을 그대로 다 했어요. 이 판지도 그렇고. 일본 특유의 주택 양식에 우리의 온돌방이 만나 독특한 풍경을 그려내는 이 집은 광복 이후 지역의 한 사업가에게 넘어가면서 오늘까지 보존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진짜 옛날 일본 집 걷는 것 같아요. 밖에도 약간 좀 느낌이 달라 보이고. 현관만 나가면 군산인데 여기 앞은 교토 같고. 과거의 공간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역사로 채우는 일들이 군산에서는 흔한 풍경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주택이었던 이 집은 광복 이후 한 의사가 소아과 전문 의원인 십자의원을 개원하면서 1980년대까지 군산의 유명한 병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차 신도심이 개발이 되고 이곳 동네의 주민들이 사라지면서 병원이 문을 닫았지만 이 집은 사라지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정갈하고 무엇보다도 이 오래된 나무가 멋들어지게 대문을 감싸고 있는 것이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을 물려받은 새로운 집주인분이 계속 이곳을 관리하며 과거의 시간과 흔적을 이어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개인이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치를 알고 애쓰신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 집은 뭐야? 와, 옛날 집이 많네, 진짜. 특이한데? 와, 언뜻 보아도 음상치 않은 오래된 대저택. 그런데 이 집에는 아직도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를 맞이해 주신 집주인은 민병헌 사진작가이십니다.
내가 지금 사진을 한 지 45년이 되는데 네네. 약품을 이제 희석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지금도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 그 방식 그대로요. 나는 지금까지 이제 흑백 사진만 하고 네. 그리고 나는 여지껏 어시스턴트를 둔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오. 그게 이제 왜 이 집하고 연결이 됐느냐? 다 인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모든 게 다. 이거는 왜 여기 있으며, 왜 이런 썩은 의자들이 있으며, 왜 저런 고물 오디오가 있냐? 내가 10년 전에 여기를 왔을 때, 아니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 집 뭐지? 이런 집이 있네? 라고 해서 꽂혀서 온 거거든요. 네. 이 집을 들어왔을 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우리 현관문 보면은 이렇게 그 알루미늄 네. 그 네. 봉황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그 웃기는 문. 네. 난 90년대쯤 되는 문 같아. 좀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부터 바꿀 거야 아마. 그렇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집에 꽂혔던 거는 뭐냐면 100년 전에 일본인이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00년 동안에 걸치면서 우리 나라 사람의 감성,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군산 분이 사시면서의 감성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현관문도 아니야. 무조건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는 쓰자.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나는 이 집이 100년 전의 느낌이 그대로 있었으면 난 이 집을 안 왔어요. 왜? 교토 가서 보면 되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다 섞여 있는 거야.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여기가 이제 응접실이다. 얘기 듣기로는 일정 당시에 가장 큰 집, 세 집 중에 한 집이었는데 일본인이 지은 양옥이다. 이 창문이 썩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런 식의 창문을 거의 볼 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집에 처음 와서 여기에 너무 꽂힌 거야. 야, 이런 게 있다니.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이런 게 있다니. 이런 전통의 이제 사랑방 이제 다다리죠. 여기도 내가 거의 그냥 손을 안 대고 썩으면 썩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와, 천장은. 그래서 여기 천장이 내가 왔을 때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새 걸로 할까 그러다가 에이 아니다 그냥 올려서 붙여버리자. 그래서 지금까지 붙여놨는데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일본 집에나 어디나 있는 이 다락방, 그러니까 일본 귀신 사는데 일본 귀신 사는 건가요? 다락방은 항상. 네.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나아가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의 인테리어 장식들이 한 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풍경이 정말 마음이 와닿습니다. 뭐랄까요, 오래된 건축물이고 유산이라고 하면 절대 이거 손대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고쳐지고 덧대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 풍경, 유산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변모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욱이 집주인의 취향이 듬뿍 담긴 이 풍경을 보니 그것이 오히려 미덕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면 이거 원래 이 집에 있던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냥 내가 이런 걸 다 이구지구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온 게 어찌 보면 되게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오래된 건축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노력은 군산의 또 다른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 건물이 오호 잘해놨네.
언뜻 보아서는 군산에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생겨났구나 싶지만 사실 이 건물 또한 1922년에 지어진 일본인의 집이자 사업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낡고 허물어진 벽을 드러낸 건축물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꽤나 독특합니다. 대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을까? 그 사연이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뭔가 이때까지 제가 둘러본 군산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공간도 너무 활용을 잘 해놨고 이게 정확히 어떤 공간인 건가요? 이제 워낙 여기가 비어 있는 동네잖아요. 우리나라 원도심이 다 그렇게 되어 가듯이 네. 거기에 이제 좀 피가 다시 흐르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터닝 군산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맨 처음은 그냥 단순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인 재즈 클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계속 커진 거예요. 1922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일본식 가옥이죠. 근데 여기다 하고 위치를 딱 정했을 때는 점집이었어요. 점집이요? 네네. 근데 점집 8개가 군락으로 모여있는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올라가면 마치 서울의 이태원처럼 미군들이 근무를 끝내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동네였고 이제 천정을 딱 뜯어내니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량판이 1922년에 하야시 요기치가 다이쇼 11년에 이제 이걸 만들었다라는 상량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넘버링을 하나하나 해서 한옥 해체하듯이 해체해서 그 전라북도 장수의 그 문화재 수리 기능자이신 도편수 공장에 가져갔어요. 거기에 다시 조립해서 브러싱하고 갈아내고 문이 다시 드러나게 만들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100년 이상을 앞으로 갈 건물을 지금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게 또 사연이 많았네요. 이게 또 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더.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고 군산이 고향인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이 동네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다 슬럼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짠하고 슬프고 좀 아련한 마음이 들게 해요.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도 그럴 테니. 나는 이제 광덕사에서 많이 느꼈었죠.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제 물가를 가서 놀았던 곳이 다 사라진 거죠, 이제. 뭐 천안역 근처도 완전 다 슬럼화가 돼버렸고. 술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마치 누군가가 저를 저 위에서 이렇게 하듯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이해는 이제 지금부터 해나가야죠. 이제 다 됐으니까. 텅 비어버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채워보겠다는 마음이 뜻있는 이들을 불러 모았고 100년 이상 이어갈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자 라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100년 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새로운 이야기와 추억을 거듭 쌓아나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영상이 100년 후에 누군가에게 오늘의 군산과 이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산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